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우리 환율 1,380원, 9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4월에 1,400원 터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1,400원 이 정도 하면 항상 이제 환율 트라우마가 사실은 있었고요. 항상 이제 1,400원대에서는 국내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했기 때문에 이 고공행진하는 환율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월에도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하면서 그때 주식이나 채권 가격도 동반하라는 이제 트리플 약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좀 4월과는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같은 경우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떤 정책 불확실성,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물가 리스크 자체가 달러 강세를 촉발을 했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던 반면에 최근에는 사실은 달러 강세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의 원인 자체는 미국적인 요인보다는 사실은 유럽 정치 리스크라든지 일본 엔화, 특히 이제 일본 은행의 정책 기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사실은 이제 엔화 약세를 유발을 시키면서 이제 달러 강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4월과는 사실은 좀 상황이 다르다. 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간 것이 국내 어떤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동조화 측면에서 사실은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과도하게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질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4월 환율 1,400원 터치했었는데 그때와 최근의 고환율은 좀 배경 원인이 좀 다르다. 1,400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린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지만 엔화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엔달러 160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데 슈퍼엔저 이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큰 원인 자체는 일단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일본은행의 긴축 기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좀 엔화 강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자체는 기대보다는 상당히 더디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미국과 일본 간의 지금 통화 정책 차별화, 그러니까 금리 어떤 스프레드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엔화 약세 심리를 좀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본 경제도 사실은 지난해와는 달리게 조금은 지난 4분기, 1분기 예상보다도 좀 부진한 어떤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결국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 안 좋으니까 좀 엔화의 어떤 약세 심리가 상당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엔화가 다시 170엔 이렇게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 개입을 이제 지난 5월에도 했고 지금 최근에도 계속 구도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엔화가 여기서 더 약세가 된다, 170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슈퍼 엔저 효과보다는 그 부작용 자체가 사실은 더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160엔대 환율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시장 개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화의 어떤 추가 약세를 사실은 좀 막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 170엔 이런 식으로 뚫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시장의 불안감, 또 원화에도 사실은 조금 추가적인 약세 압력이 올 수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일본 정부의 어떤 개입 의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 또 개입 가능성은 시사하긴 했는데 지난 5월 말에도 개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엔달러가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예. 이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개입이라는 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개입이 환율의 어떤 방향성을 전환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지 또 시장의 센티멘트 자체를 조금 진정시키는 정도의 효과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거는 각국 경제의 어떤 경제 기초 체력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엔화의 어떤 추세적인 강세를 사실은 저희가 얘기 드리긴 시장 개입만으로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지금 일본 은행의 정책 기조 자체가 긴축으로 좀 빨리 돌아서느냐라는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에 이제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지금 일본 은행이 좀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 자체를 상당 부분 줄일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뭐 일본도 일본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 아무래도 미국 달러 흐름이 중요하겠죠. 이제 연준이 과연 이제 시장은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9월에 금리 인하 자체가 조금 더 확실화되면서 이제 달러의 어떤 약세 압력이 좀 가속화돼야 사실은 엔화도 좀 강세를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 개입만으로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개입으로는 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기본 환율은 뭐 펀더멘털 통화 정책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시아 통화들도 약세지만 최근엔 뭐 유로화 약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 따른 불확실성 얘기하지만 이 유로화 약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유로화 약세는 다소 좀 뜻밖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ECB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통화 정책 차별화라는 부분이 분명 유로화의 어떤 약세 요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2주 전에 유럽 의회에서 극우 세력이 약진을 하면서 사실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조기 총선 카드를 던졌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극우 세력, 그러니까 민주연합이 프랑스 내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이탈리아도 사실은 극우 내각이 있긴 하지만 이제 유럽의 중심국인 어떻게 보면 프랑스에서 극우 세력이 득세를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리스크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아직은 뭐 공약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프랑스가 EU를 탈퇴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떠한 얘기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이 조금은 더 불안 심리가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최근 이제 유로화 약세로 사실은 비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민주연합 쪽에서 극우 쪽에서 일단 각종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EU의 어떤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준수하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달래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하튼 이번 이제 30일 날 있을 1차 조기 총선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유럽이 뜻밖의 이러한 극우 세력의 등장이라든지 또 당초 좀 경기 회복이 예상됐던 독일이 경기 회복세가 당초에보다는 조금 미진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유로화가 조금 강세로 좀 가기에는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 강세로 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쨌든 뭐 6월 말 7월 초에 있는 프랑스 총선 결과도 이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뭐 환율은 펀더멘탈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 지금 뭐 계속 늦춰지고 있고 달러 강세 여건은 분명한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원달러이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달러는 좀 그래도 연말까지는 좀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가 1,200원 선으로 떨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고 결국 연말 한 1,300 초중반 정도까지는 좀 하락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 뭐 아직 불투명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최근에 미국의 물가라든지 또 고용 지표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둔화가 되는 흐름으로 봐서는 올해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달러 강세 심리 자체가 조금은 이제 주춤할 수 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일본 은행이 여하튼 좀 긴축으로 선회를 했을 경우에 엔화 강세 흐름 자체가 원화에도 사실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수급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9월달에 저희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이 그 WGBI라 국제 채권 지수의 이제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편입이 이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의 그 채권 시장으로 유입 자체의 자금이 상당히 유입이 될 거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조금 원화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몇 가지 요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원화가 연말에는 조금 하향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변수는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죠. 과연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에 따라서는 조금 시장의 상황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리스크 자체는 조금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에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초중반까지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선에 따른 리스크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달러 강세가 좀 부담인 건 맞지만 사실 환율이 그동안에 뭐 높아져 있음에도 외국인 수급에는 뭐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4월하고 지금 분위기가 다른 게 그때는 그 달러 강세,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상당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 원화 환율 자체가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국내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사실은 엔화, 유로화의 어떤 동조화 흐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흐름 자체는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강조드렸듯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여하튼 최근에 보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자금으로 하여금 여전히 좀 위험 자산의 어떤 선호를 사실은 좀 그 강화시키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국내 경기 뭐 여하튼 좀 덜컹거리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국내 경기도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세가 사실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외국인의 어떠한 그 국내 주식 매수 흐름 뭐 이러한 부분 자체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좀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 금리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고환율을 좀 상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뭐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환율 관련해서 뭐 수출주에 주목을 해보라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당분간 뭐 고환율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면 하반기 뭐 이렇게 우리가 수출주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예, 뭐 아무래도 환율이라는 게 뭐 당연히 대형 수출주에는 뭐 기업 이익이라든지 뭐 환상이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내수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환율이 뭐 이렇게 고환율이 유지했을 때 뭐 아주 큰 영향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물가라든지 이러한 쪽에도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굳이 우리가 업종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수 경기 자체가 여전히 좀 부진한 측면도 있고 네. 또 환율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수주보다는 사실은 수출 경기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대형 수출주 쪽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좀 포트 자체를 상당 부분 비중을 늘리는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뭐 이러한 쪽으로 저희 수출 경기 자체, 우리나라 수출 경기 자체가 여전히 뭐 개선세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율 효과까지도 맞물린다라고 하면 기업 이익 측면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뭐 내수주보다는 환율 부담 때문에 내수주보다는 대형 수출주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의 그 PC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가도나 뭐 확인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관심이 큰데 금리나 기대감이 커진다면 달러화 가치에도 좀 영향이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죠. 예, 뭐 지금 결국 미국의 그 좀 달러 강세 원인 자체가 뭐 여전히 좀 미국의 물가 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 또 경기 자체도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달러 강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지난 5월달 소비자 물가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고 이번 이제 PC 물가에서도 또 한 차례 물가 안정세가 사실은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상당 부분 좀 힘을 더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 뭐 지금 연준 인사들도 계속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상당히 이제 탄탄한 어떤 노동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은 이제 그 어떤 틈이 벌어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이제 PC 물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다음 주에 발표된 6월 고용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득세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달러의 어떤 강세 기조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한풀 꺾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을 거로 좀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주에 뭐 PC 그리고 다음 주 뭐 6월 미국의 고용 지표 뭐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가 뭐 좋긴 하지만 뭐 저축 소진이라든가 뭐 청년들의 뭐 신용카드 연체 증가 뭐 이런 우려 요인들 꼽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나온 미국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금은 소비 쪽에서 약간 좀 모멘텀이 둔화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5월 소매 판매도 예상치를 좀 하했고 말씀하신 지금 뭐 컨퍼런스 보도의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러한 것들이 제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하튼 미국의 소비 경기 자체가 조금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고용 시장 자체도 뭐 일자리 수 자체는 뭐 여전히 탄탄하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이제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 지표의 어떤 그 선행 지표들이 자체가 조금은 이제 좀 악화된다라고 했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소비 심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뭐 매파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또 고용 시장을 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소비 경기 쪽에서의 조금은 좀 불안한 모습들을 조금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미국 소비가 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것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증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게 경기 둔화로 비춰질까라는 우려일 텐데 샤메 법칙 얘기도 슬슬 뭐 나오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성격과 다른 그 금리 인하 연준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시장이 원하는 어떤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 이제 뭐 어떤 경기 침체를 막거나 또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뭐 마지못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경기는 연착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물가가 둔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이제 금리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는 것을 아마 최적의 어떤 시나리오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은 후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가 좀 둔화가 돼서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모습이 현재까지의 어떤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주식시장 조정의 어떤 신호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경기 자체는 여전히 조금 연착륙을 하고 물가가 떨어져서 거기에 걸맞는 뭐 금리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 그렇게 악재로 좀 다가갈지는 않을 거로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연착륙을 위한 뭐 천천히 금리를 내린다면 시장에 그렇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쨌든 보험성 인하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보험성 인하라는 가정하에 금리 인하 이후 뭐 지수 전체로 충격을 주기보다는 뭐 시장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AI 이러한 그 기술주 중심의 어떤 흐름 자체가 베끼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지금 보시게 되면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를 사실은 동반해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좀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가 당분간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 중국이 갑자기 급격한 어떤 성장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좀 다른 쪽에서 성장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금리 인하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지금 AI 사이클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올해 한 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가 있던 없던 AI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만큼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에도 지금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리포트 보니까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의 압박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뭐 미국 고용 지표도 고용 지표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 고용 시장 자체가 이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일자리 감소세가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자리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중장년, 청년 이러한 쪽들보다는 좀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분의 일자리가 사실은 많이 늘어서 고용의 질 자체도 사실 되게 좋은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 경기 자체가 뭐 느끼신 분에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고용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수 경기의 어떤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은도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고용 시장이 좋지 않아서 뭐 한국은행도 이 부분에 대한 뭐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지금 7월에 아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르면 뭐 8월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 8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뭐 7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반기 우리 시장 어떤 변수들에 좀 대비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뭐 금리 인하는 사실은 뭐 계속해서 좀 얘기되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미국 경기의 연착륙 속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경기의 어떤 연착륙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거는 결국 이제 경기의 급격한 둔화인 부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경기의 어떤 연착륙 속도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반기 경기를 얘기할 때 강조를 했던 게 이제 넌 US 경기, 유로나 중국 경기의 회복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뭐 다소는 당초에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좀 회복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각국이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많이 이제 좀 직면하고 있는데 11월 미국 대선 결과 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당선이 될지도 뭐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미국을 제한 지역의 어떤 경제나 금융시장에는 사실은 큰 변수인 부분들이라서 미국 대선 결과도 좀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변수로 좀 꼽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 미국 경기의 연착륙 속도에도 주목을 해보고 유럽이나 중국 경기의 회복 여부, 그리고 11월 미국의 대선까지도 잘 체크를 해서 투자 전략을 짜봐야겠습니다. 오늘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